공복에 단독으로 먹으면 좋다고 해주셨던 음식들 중에서 기억 남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과예요. 사과를 매일 먹으면 몸이 더 좋아질까요? 아침에 사과를 드시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과는 건강에 아주 좋은 과일로 잘 알려져 있죠. 요즘은 사과를 비롯해서 과일이나 샐러드를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사과는요, 맛도 좋고 영양도 가득해서 사랑받는 과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과를 매일 드시면 어떤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100g당 57kcal로 다소 높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사과 한 개가 140kcal라고 한다면 두 개를 섭취하실 경우에는요, 밥 한 공기를 섭취하시는 열량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사과는 약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콜레스테롤이 없으며 사과 100g에는 칼슘은 6mg 정도, 철분은 약 3mg, 마그네슘은 5mg, 칼륨은 100mg, 식이섬유는 1.5g, 엽산은 0.5g이 함유되어져 있고요. 비타민 A, B, C, E,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퀘르세틴, 나이아신, 레티놀, 소량의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우리 몸에 끼치는 좋은 영향은 엄청 많죠. 사과의 효능 독보적인 첫 번째는요, 소화기와 피로회복입니다. 먼저 아침에 사과가 금사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금사과라고 하는 것은요, 아침 공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복의 사과를 먹게 되면 사과 안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소화기계를 튼튼하게 하여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구연산은 우리 위를 비롯하여서 소장, 대장에 이르기까지 두루 도움이 되고요. 사과 안에 들어있는 신맛인 구연산은요, 대사를 촉진하여서 필요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고요, 간에서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사과의 새콤한 맛은 입맛을 돋게 하기도 하고요, 소화를 촉진하기도 하기 때문에 식전이든 식후든 아주 좋은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외국 여행 갔을 때 사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사과가 정말 맛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과의 이로운 점 두 번째는요, 사과에 함유된 칼륨이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주고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져 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 속의 칼륨이 체내의 나트륨과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혈압을 관리하는 데도 아주 좋고요. 에피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뇌졸중 발병률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항산화 작용까지 해주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는 하루에 한 개씩 매일 섭취한 사람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형 당뇨병 발병률이 약 25%에서 30%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을 생성하고 저장하고 분비하는 기능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2형 당뇨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베타세포가 많이 손상된 경우가 많은데요. 사과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췌장 내 베타세포의 조직 손상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사과를 드시게 되면요, 당뇨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사과의 효능 네 번째는요, 피부 미용과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팩틴은 장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주어서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우리 피부에 넓어진 모공을 수축시켜서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피부 미백,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모공 속 노폐물과 각질을 제거해 주어서 피부 트러블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이 사과입니다. 특히 팩틴은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과를 드실 때 껍질과 함께 드시는 것들이 좋고요. 사과 한 개를 드시게 되면요, 하루 섭취해야 될 식이섬유의 약 20%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장이 깨끗해야 피부가 좋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과 같은 내 얼굴, 이런 노래가 나오는 것이겠죠. 사과의 효능 다섯 번째는요,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폴리페놀계의 항산화 물질이 아주 풍부하게 포함되어져 있어서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요, 퀘르세틴 성분도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서 세포의 노화와 조직 손상을 예방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효능 여섯 번째는요,
항암과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 속 플라보노이드가 항암 물질을 생성해서 암 성장을 억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트리터페노이드라는 성분은 간암, 대장암, 유방암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죠. 또한 비타민C의 함량이 높아서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의 파이토케미컬은 인체 세포에 충격을 가하는 산화작용을 억제하거나 또는 예방하고 항산화제 역할을 해주는데, 이 성분이 앞서 말씀드린 안토시아닌, 퀘르세틴 같은 몰리페놀 성분들입니다. 암을 유발하는 물질들의 활동은 억제시키고요. 인체 세포의 발암 물질로부터 보호해주는 효소를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염증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요.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체내의 염증 억제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카테킨과 비타민C와 같은 산화 방지제가 혼합되어져 있어서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줄이고 염증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는 작용을 하죠. 사과의 효능 8번째, 호흡기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를 주기적으로 섭취한 사람이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2개 이상 사과를 섭취한 경우 천식 발병률이 20%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퀘르세틴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에 의한 것으로 폐 기능을 강화해주고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평소에 호흡기 질환이 있었던 경우에 그 증상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라고 합니다. 폐암의 발병률을 약 44%까지 낮췄다고 하니까 호흡기 약하신 분들에게도 사과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사과의 효능 9번째인데요. 매일 사과 하나를 드시게 되면 체중 증가도 방지할 수가 있는데요. 섬유질이 풍부한 사과는 소화기간이 길고 쉽게 포만감을 얻을 수가 있어서 다이어트 시 섭취하시게 되면 아주 좋은 식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사과 다이어트가 유행한 적도 있었죠. 사과 속의 칼륨은요, 신장작용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나트륨과 수분 배출을 촉진해가지고 붓기를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3개월간 꾸준히 사과를 섭취하시게 되면요,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드실 때는 특별히 주의사항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사과는 대체적으로 안전해서 심각한 부작용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요, 아침에 드실 것들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 드시는 사과의 경우에는요, 과당이 지방으로 전환되기가 쉽기 때문이고요, 당분과 과당이 들어있어서 칼로리가 다른 과일에 비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사과씨 안에는요, 시아나 화합물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독소가 들어있어서 씨는 드시면 안 됩니다. 신맛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공복에 드시게 되면 속쓰림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속쓰림이 심하다면은 식후에 드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댓글을 통해서 많은 질문들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사과는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후나 간식으로 드신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장 효율적인 시간이 아침 공복에 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과를 갈아서 먹어도 괜찮냐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갈아서 드셔도 되기는 합니다만 가는 동안에 산화가 되기 때문에 영양소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많은 질문들이 사과가 산성이기 때문에 공복에 먹어도 되느냐 하시는데요, 공복에 드셔도 되고요, 드실 때는 산성이지만 사과는 알카리성 식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드시고 난 후에 우리 몸에 남아있는 물질이 알카리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알카리성 식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질문이 공복에 먹으면 속 쓰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건강한 위를 가지신 분이시라면 속 쓰림은 없습니다. 다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속쓰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실만 하신다면 공복에 드실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한 일주일 정도 드시게 되면은요, 속쓰림은 잦아들게 되고 오히려 위가 더 튼튼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구연산이 우리 위 점막의 재생을 돕기 때문에 속쓰림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속이 쓰려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요, 식후에 드실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단,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식사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식사를 줄이시고 식후에 사과를 드시게 되면 됩니다. 사과의 기본 맛은 신맛입니다. 단맛만 많은 사과보다는요, 신맛이 적당히 나는 사과가 우리 건강에는 훨씬 더 좋은 사과입니다. 오늘은 사과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아시게 되셨죠? 너무 흔하다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꾸준히 드시는 것들을 적극 권장해 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